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단속 현장은 어떤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김포시와 인하대가 대학교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무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향후 진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농협과 축협, 수협 등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선거고 선출된 조합장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갖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동생 2명은 분리 조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규정이 한층 강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먼저 집집마다 생활 쓰레기부터 올바르게 배출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시점인데요. 네, 이정아 기자가 부천 지역의 불법 배출 쓰레기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아직 동트기 전인 캄캄한 새벽. 쓰레기 수거차가 좁은 동네 골목길을 구석구석 누빕니다. 일대 주민들이 밤사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 다양한 곳에서 배출된 생활 폐기물입니다. 한꺼번에 배출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선별장에서 따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입장에서는 편하게 배출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리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다만 종량제 봉투 없이 내다 버린 불법 배출 쓰레기는 수거하는 대신 경고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서 최장 열흘까지 수거하지 않는 게 행정방침입니다. 지역 내 불량 생활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일시적 조치입니다. 재활용이 아직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여전하고 더 특히나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제 반입하는 규정이 좀 강화됐어요.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집중 관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적으로 잡아내는 야간 단속도 찾아가 봤습니다. 부천 도심 번화가 곳곳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이 무단 투기, 누가 버린 건지 알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직접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골목길을 돌고 돌면서 쓰레기를 뜯어서 펼치고 찾기를 여러 번.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이 그대로 담겨 있는가 하면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고 뒤섞여버린 쓰레기도 다수입니다. 재활용이라 버렸는데 저렇게 버리면 안 되고 싹 비워서 씻어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영수증을 싹 빼고 하기 때문에. 부천 생활 폐기물 가운데 지난 2019년 2만 2천여 톤이었던 재활용 쓰레기는 해마다 계속 증가해 지난해 3만 톤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최근 해마다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도 느는 추세입니다. 집중 단속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좀 무단 투기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폐기물 가격도 위반을 해가지고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 일상 속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년 전 김포시와 인하대는 풍무역세권에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합의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네, 하지만 협약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보니 한때 유치 무산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향후 진전될 가능성은 있는지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인하대학교 김포 메디컬 캠퍼스. 김포시와 인하대는 풍무역세권에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양측 합의에 따라 지난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 부속병원 건립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캠퍼스 기능들과 그다음에 김포시를 위해서 산학협력 및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사업에 대한 제안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차질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유치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자 김포시도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지부진해서 지난달에 빨리 결정을 해라, 결론 내라 해서 이제 요구해서 도시공사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협상의 발목을 잡은 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앞선 협약에서 김포시는 인하대 측에 대학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사업비입니다. 건축비만 상당한 규모여서 양측이 어느 정도 선에서 분담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점검비가 최소한 그 당시에는 한 4, 5천억 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물가 오르고 공사비 올라가서 한 7, 8천억이 든답니다. 우리도 돈 안 되려고 하고 인하대도 돈 안 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상태로 가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원에 관한 문제를 빨리 협의를 해라. 김포시는 협상 주축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가 최근 집중적으로 실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업비 분담률의 구체적인 건립 계획까지 남은 협의 역시 적지 않은 만큼 양측이 내년쯤으로 예정했던 캠퍼스 착공 일정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약 220만 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데요. 네, 이렇게 규모가 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이고 또 선출된 조합장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3월 8일 치러집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이번에는 총 1,34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농업,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들은 3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3월 20일부터 임기는 4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요. 조합장은 인사권, 경영권 등 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장은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데요. 이러한 조합의 운영사업이 조합원들의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선거 일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일은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요, 2022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도 선거인 등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이 부과되고요.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조합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꼼꼼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입춘과 정월 대보름을 지나면서 강추위가 물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 급격한 기온 변화로 편도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편도염의 주요 증상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편도염은 여러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편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편도는 혀의 뒤쪽, 목구멍의 양옆에 위치합니다.
편도염이 생기면 편도가 붓고 헐어서 목이 아프고 또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또 전신 증상으로 열이 나고 오한이 생기면서 또 근육통이나 두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는데요. 목의 통증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글을 하시거나 또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면서 심한 증상은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세균 감염이 동반되어 있다면 항생제 투약이 필요할 수 있겠고, 또 드물지만 편도 주변에 고름이 생겨서 한쪽 목이 심하게 붓고 아프다면 배농술 같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과 또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도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과 예방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과 또 적절한 운동,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흡연과 과음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러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또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양치질로 구강위생을 유지하시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헤모필루스나 폐렴구균 등과 같이 예방 가능한 백신 접종도 잘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편도염 외에도 환절기에 좀 조심해야 할 질환들이 또 있을까요? 네, 환절기에 날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추워지고 일교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또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또 환절기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와 호흡기에 쉽게 상처가 생기면서 보호막이 약해져서 여러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감염이 잘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습도 유지와 피부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환절기에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보에도 유념하셔서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보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또 실내에 쌓이는 먼지는 잘 닦아서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요령도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아버지 39살 A씨와 의붓어머니 42살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요. 아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동생 2명에게는 외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 조치했으며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 지역 산업단지 소재의 업체들이 환경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산업단지 내 1,80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 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284개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93곳 사업장에는 조업 정지를 포함한 개선 명령을, 배출 방지 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곳은 조업 정지, 또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16곳에서는 사용 중지, 또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과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72곳에는 경고 등 행정처분했습니다. 특히 폐수 무단 방류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7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의뢰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